제목을 Fast yet accurate CNN inference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고 뭔가 이제 트릭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별다른 트릭은 없고 정확도를 크게 해치지 않는 한에서 1%포인트 이하로 이제 정확도 하락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컨디셔널 CNN과 이제 스파르시티 어웨어 인퍼런스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약간 알고리즘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숨겨져 있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설계라는 그런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설계 공간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조건부 CNN 혹은 희소성을 이용한 추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 딥러닝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컨디셔널 CNN, 그 다음에 스파르시티 어웨어 CNN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버에서 많은 것들이 딥러닝 성공 이후에 보급화가 되면서 다양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라든가 혹은 뭐 스마트 카메라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작은 IoT 디바이스까지 어, 직접 그 디바이스에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성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리가 네트워크가 아무리 빨라져서 뭐 5G 혹은 다가올 6G에서 수 밀리세컨드보다 더 짧은 아주 작은 레이턴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혹은 로봇이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없어도 잘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빠르게 밀리세컨드 오더로 모든 것을 딥러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 이러한 딥러닝이 파급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나 혹은 영상을 제3자 서버한테 제공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딥러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뎀 같은 것을 통할 때 아무래도 통신 네트워크가 결국은 고정된 비용이 될 텐데 아무리 서버에서 빠르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그런 부가적인 그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 학습보다는 인퍼런스에 대해서 추론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가속의 필요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온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행한 연구를 설명드리겠고요. 이때는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가 대부분 존재해서 뭐 프레임 퍼 세컨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또 레이턴시, 스루풋이 아닌 레이턴시 관점에서도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아무리 큰 장치라고 하더라도 수십 와트 이상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스마트폰 같이 작은 그런 이동체,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수와트 이내에 배터리 소모량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인베디드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서버 GPU와는 굉장히 다르게 오더가 다르게 계산 자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도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오픈CL 플랫폼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이기종 컴퓨팅을 위한 표준에서 정의한 이제 CU라는 컴퓨터 유닛이라는 것이 어, 엔비디아 GPU의 SM, 즉 스트림 멀티프로세서에 해당하는데요. 개수가 지금 서버 GPU에서는 SM이 거의 10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A100나 V100만 하더라도 80개가 넘고 이제 최근 GPU 암페어는 뭐 10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뭐 아두이노 GPU라든가 아니면 말리 GPU라든가 CPU 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 개, 최대 수십 개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개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도 지속될 이제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진 기능, 즉 CNN 가속이라든가 뭐 특정한 일만 수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나 혹은 시간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U도
최근에는 이 테라옵스 수준의 NPU보다 성능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NPU가 전력도 적게 먹고 성능도 빠르다면 온디바이스 딥러닝에서 모바일 GPU나 인베드 GPU 없이 NPU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GPU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NPU 칩을 두 개를 꽂아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카메라 7개의 비전을 처리하는 실시간 NPU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GPU로 모든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요. NPU에 추가로 GPU가 항상 쓰이는 그런 플랫폼을, 이기종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와 세미나에서도 목차를 보니까 NPU와 GPU에 대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강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NPU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양자화가 인트팔 이하로 되어야 되고, 따라서 뭐 AR 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응용 같은 부분에서는 어, 그 8비트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8비트 이하로 다 모든 것이 되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즉 NP 솔루션이 모든 것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되고, 또 CNN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또 DNN과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될 때는 NPU와 GPU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런 어프로치가 많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넷이 버전 3까지 나와서 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데스 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것으로 3 바이 3 컨볼루션에 비해서 굉장히 연산량을 줄인 그러한 네트워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3x3 합성곱 컨볼루션을 할 때 곱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픽셀 도메인에서 위노그라드 도메인으로 일단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 곱셈의 개수가 훨씬 줄어들고 거의 2배 이상 줄어들고 대신에 덧셈은 많이 늘지만 덧셈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레즈넥 같은 3x3 컨볼루션을 쓰는 곳에서는 지금도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을 많이 씁니다. 뭐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 혹은 인트팔 양자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함께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약간 맥을 같이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최근에 연구한 것은 조건부 CNN으로서 또 스파르시티를 이용하는 동적 스파르시티입니다. 우리 스파르시티 말고 인풋에 존재하는 어떤 피처맵에 존재하는 그러한 희소성, 즉 원자값이 0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디셔널 CNN에 대해서는 2020년에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BPNet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Branch Pruned Conditional CNN이라고 해서 이제 브랜치가 보조 분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CNN이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서 브랜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텐데 이런 어프로치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이런 어프로치가 전에는 비교적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됐던 것에 비해서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설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이 어떤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CNN이라고 제가 CNN을 좁혀서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CDNN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든 중간에 컨디셔널하게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CNN 전체 끝까지 수행을 모든 레이어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소프트맥스 거치고 난 그 분류기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에 반해서 CDNN 혹은 컨디셔널 CNN은 이와 같이 주어진 CNN 중간중간에 보조 분류기가 존재를 해서요. 그리고 보조 분류기에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어떤 컨피던스에 해당하는 그 스레시홀드, 컨피던스에 해당하는 값이 분류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확률값이 정해진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라면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개 타겟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일찍 얼리 터미네이션을 허용하는 그러한 CN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컴플렉시티에 따라 다르게 수행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혹은 이와 같이 뭐 딱 봐도 어떤 이 금붕어겠죠? 인데 여기서 금붕어 네 마리가 이렇게 좀 희미하게 있을 때 이 부분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것은 끝까지 가가지고서 최대한 많은 피처를 뽑아내가지고 원래대로 분류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동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주었을 때 쉬운 건 좀 쉽게 가벼운 네트워크로 수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확도가 좀 많이 낮으면 즉 그 확률값이 컨피던스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다시 인풋을 또 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론하는 그런 빅리틀 CNN도 서울대학교 이제 유승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처음 이제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듣고 보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어프로치인 즉 컨디셔널 브랜치에 대한 연구들이 그 즈음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분류기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저희는 그냥 브랜치라고 같이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을 추론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어태치되어 있는 이제 보조 분류기에 마찬가지로 그 역치, 스레시홀드를 비교해서 충분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얼리터미션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일찍 끝나서 대부분 리얼타임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인풋은 좀 까다롭다 싶으면은 이 뒤에까지 심지어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추가적인 원래 레이어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프로치는 여기 그림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인풋이 다시 시작하지 않고 첫 부분에서 얻어진 피처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다시 또 뒤에 레이어에 넘겨주기 때문에 어떤 중복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16년도에 나왔던 것은 트랜스퍼 러닝으로 이미 다 프리빌트된 그 베이스가 되는 CNN에서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고 보조 분류기를 붙인 다음에 보조 분류기만 학습하는 그런 트랜스퍼 러닝 어프로치라서 이 보조 분류기의 어떤 역량이 정확도가 상당히 분류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밖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어프로치를 쓴 게 그러면 처음부터 베이스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같이 트레이닝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다가 보조 분류기를 붙일지 그럼 몇 개를 붙일지 이런 부분이 전혀 시스테매틱하게 판별이 안 됐고요. 또 비슷한 어프로치가 최근에 있긴 했었습니다. 당시 18년도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런 보조 분류기에 대한 어떤 개수나 위치나 즉 어떤 몇 번째 레이어 붙일지 그 다음에 컨피던스를 얼마 이상으로 얻어야지만 얼리터미션을 허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히 몇 개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 자동화된 방법을 제안하자.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조론트 트레이닝이 좀 더 보조 분류기 역량을 좋게 하니까 이것을 이용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브랜치 프루닝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했지만 여러 가지 보조 분류기를 일단은 다 처음부터 알아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그런 브랜치들은 이제 거꾸로 없애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자동화 방법이 좀 다른 임베이드 시스템 설계 방법론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한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가져다가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 사용되든 간에 사용된 GPU가 다르든 혹은 또 응용에서 주어지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지든 그렇게 달라지면은 애독하게 할 때는 다시 이것을 베테랑 엔지니어가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해가지고선 만족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그 달라지는 제약 조건에 맞춰서 혹은 플랫폼에 맞춰서 원하는 그 BP넷을 생성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플로우는 뭐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최대한 많은 브랜치를 달고선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이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같이 조인 트레이닝 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관심 있는 어떤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하고자 하는 CNN이다라면 처음부터 학습을 거기에 맞게 하자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을 이제 캐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예측을 해야지 설계 공간을 탐색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설계 공간 탐색에 사용되는 예측 값을 어떤 룩업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레이어들이 많이 수행돼서 얼리 터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늦게 걸리고 빨리 레이어 두 개만 뭐 수행한 다음에 모듈 분류기 첫 번째에서 발로 터미네이션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짧게 걸리고
단순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능 예측식을 가지고 열심히 GA 기반으로 설계 공간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DAC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때 설계 공간 탐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쓸데없는 브랜치들을 다 빼어내고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트레이드오프를 가져다 주는 브랜치 몇 개만 남겨두고 얻어진 최종 브랜치 넷이 BP 넷이 수행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계 공간 탐색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넘버와 로케이션 스레시홀드 각각 보조 분류기의 이런 특성들을 정해주는 게 이제 설계 공간 탐색 범위가 되겠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이 뒤에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지만 각각의 G에다가 이런 큰 설계 공간들을 인코딩 해가지고선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최적의 다시 값을 디코딩 해가지고 실제 BP넷을 구성해 보면 실제로 그 BP넷이 그 플랫폼에 주어진 최적 선수들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CNN이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설계 공간 탐색을 하는데 이때 저희가 같이 살펴본 것은 보조 분류기에 이런 컨볼루션 타입으로 할지 아니면은 메모를 좀 더 많이 가지더라도 풀리 커넥티드 타입으로 MLP로 할지 이런 간단한 구조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오버헤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정확도와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보조 분류기를 원래 베이스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각각에서 이제 산출해내는 그 보조 분류기가 만들어내는 정확도 로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정답표를 보고선 틀렸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다 취합하게 되는데 원래 학습에서는 일반적인 CNN에서는 마지막 분류기에서의 오답만 로스를 반영을 하겠지만 각각에 대한 로스를 이와 같은 웨이티드 썸으로 반영을 하고 또 그때 일종의 어떤 파라미터를 두어가지고 어느 보조 분류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만들까 유니폼하게 똑같이 했을 때 별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파라미터처럼 튜닝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뒤에 자세한 값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튜닝을 했을 때 이런 서로 다른 보조 분류기에 대해서 어, 쓸데없는 것은 없어질 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잘 보조 분류에 학습되더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도에서 어떤 컨피던스 밸류는 이런 매트릭을 쓰는데 즉 탑1 액큐러시와 탑2 액큐러시 차이가 얼마나 큰지 즉 얼마나 확연하게 하나의 타겟으로 잘 클래스를 분류하는지 만약에 이 값이 작다라면 좀 두 개가 다 리까리해서 약간 잘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large SM을 가지도록 그런 식으로 정확도 부분을 같이 프로파일해서 스코어로 매겨줍니다. 그래서 올바르면 1점 아니면 0점을 넣어가지고 각각의 보조 분류기에서 이러한 스코어 값과 SM 값이 얼마였는지를 프로파일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잘 추적해 놨다가 실제 설계 탐색을 할 때는 QA에서 그러한 방금 얻어진 통계 자료를 즉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보조 분류기를 이제 쳐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설계가 되었을 때 어디에다가 달 것인가. 그래서 레이어가 n개가 있다 한다면 내가 이제 0이면은 안 단다는 얘기고요. 1이라면은 그 해당 위치에 보조 분류기를 장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컨피던스를 얼마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또 저희가 한 수천 세대 정도를 GA를 돌려가지고선 한 500 파퓰레이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한 수십 분 정도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러한 아까 룩업 테이블 얻은 거랑 같이 성능 예측을 해가지고선 레이턴시는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는 최대화하는 그런 GA를 돌리고 나면 이와 같이 쓸데없는 보조 분류기는 다 프루닝 돼서 최종적으로 n개보다 적은 원래 굉장히 촘촘히 있었던 거에서 뭐 3개라든가 4개라든가 심지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2개만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 해당하는 위치와 해당하는 보조 분류기에서의 스레시홀드 값과 어, 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슨 TX2라는 엔비디아 GPU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고요. 이제 딥러닝 추론 프레임워크는 카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에 사용된 것은 이런 툴들을 이용을 했고 CNN은 스퀴즈넷이 지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요새는 많이 안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시에 많이 쓰였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벌키하긴 하지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 10과 100, 즉 10개 클래스와 100개 클래스를 맞추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계 공간 탐색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으로 써가지고 실제 대충 주어진 CNN에서 요만큼을 캘리브레이션 해서 어, 원래 룩업 테이블 프로파일 데이터 채우는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을 이제 할 때 처음에 초기 위치는 만약에 스퀴즈넷이라면 이와 같이 총 8개의 n값, 즉 해당하는 위치가 있고요. 파이어 모듈이 컨볼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고, 또 레지넷 같은 부분도 레지오 블락이 이와 같이 한 9개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8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무조건 보조 블록을 다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와 같이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성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세 개의 네트워크에다가 보조 분리기를 달고선 프루닝 단계를, 즉 설계공원 탐색 단계를 수행을 해봤더니 전체 8개 중에서 1번, 3번, 4번은 굳이 안 붙여도 되겠다. 여기 레지던트 PT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생각보다 얼리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7번째, 8번째, 9번째 정도 붙여야지 의미 있게 정확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론할 때는 요 해당하는 보조 분류기 아이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요 위치를 각각 아이디라고 표현했을 때 그 위치의 보조 분류기만 사용을 해도 전체적인 평균 액큐러시가 정확도가 어, 굉장히 원래 베이스 네트워크에 상응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파 10과 100를 같이 표현을 해가지고 이 앞부분,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구분이 되는데요. 윗부분이 이제 사이파 10이라서 정확도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10개 클래스 중에 하나 맞춘 거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92%, 91% 정도가 되는데 좀 쉬운 부분을 얼리 터미네이션 할 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틀리지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얼리 터미네이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평균 정확도가 어, 이 원래 것에 육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즉 베이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최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학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된 것을 그대로 가졌다가 보조 분류기만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인 트레이닝이 훨씬 더 액큐러시를 많이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분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오버헤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3x 3이나 1x1 컨볼루션 같은 것보다는 풀리 커넥티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계열 사이파 10에서만 먼저 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요 보라색과 초록색 라인들보다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라인이 FC로 즉 풀리 커넥트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훨씬 더 보조 분류기 역할을 잘하는 것을 확인했고 약간 더 오버헤드가 원바이 원보다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큰 오버헤드는 아니기 때문에 10% 미만의 오버헤드를 가지는 그런 보조 분류기로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C라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면 어떻게 좀 보조 분류기 간에 영향이 있을까 한데요. 너무 이 값을 작게 하면은 그 전체적인 평균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튜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약간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의 파라미터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V16과 스퀴즈된 레지넷 20가 이와 같이 사이파 10에 대해서는 뭐 3배까지 되는 것도 있었고 13%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사이파 100 같은 경우에서는 30% 가까이 레지넷 20가 여전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조인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 하락이 거의 없지만 레지던트 20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즉 필요한 연산을 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뭐 전력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줄인 게 아니라 일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전력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어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레토 옵티말적으로 봤을 때 기존 어프로치가 C2FN이라고 2018년도에 나왔던 것보다
저희가 2년 후에 얻은 이 결과가 훨씬 더 왼쪽으로, 그래서 타임 accuracy 트레이드오프가 이렇게 파이썬 옵티마이 좀 더 예쁘게 잘 나와서 어, 이렇게 애독하게 하는 것보다는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를 마무리하자면 시스테매틱한 셀렉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CNN을 컨디셔널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이 이후에도 좀 리얼타임 시스템 쪽에서도 많이 차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시간을 얻어내야 되는데 CNN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앞부분 웬만한 경우에는 실시간 얻어내는데 만약에 이제 좀 어렵다, 더 추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다른 방식으로 더 부가 리소스를 들여서 하는 그랬을 때 뭐 리얼타임 그럼 시스템 어나리시스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더 확장하는 논문들도 본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아이디어 위주에서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플랫폼이 다양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을 빠르게 잘 최적 구조를 선택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어,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채팅창을 같이 못 보고 있긴 한데요. 이따가 나중에 그러면은 끝나고 한꺼번에 혹시 질문이 계셨다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50분으로 알고 있어서 한 25분이 진행을 됐고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그 액티비전 스파르시티라고 하는 이제 CNN에서 우리가 스파르시티 그러면은 사실 CNN 연산의 핵심이 아시다시피 컨볼루션이고 컨볼루션은 내적이기 때문에 결국 내적은 두 개의 곱을 수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는가에 대해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덧셈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연산이기 때문에 결국 곱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인데 간단한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곱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셈은 해보나 마나 결과가 0이기 때문에 그 인풋 중에서 0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스킵하자. 그것이 되겠고요. 보통 웨이트는 CNN에서 웨이트는 미리 프리트레인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 많이 0으로 나올 수 있다라면은 아예 그 웨이트에서 스파이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킵을 하는 연구들이 NPU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라고 해서 이제 인풋 스파시티, 즉 우리가 입력에서 존재하는 희소성, 즉 입력에서 우리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레일루를 통과하게 되면 생기는 그런 희소성을 최대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걔는 가중치, 즉 CNN에서 모델, 그 가중치는 인퍼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반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에도 액티베이션은 계속 인풋에 따라서 동쪽으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영인 녀석을 찾는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NPU에서도 최근에서야 적용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모바일 GPU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이제 임의의 위치를 잘 조사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큰 CPU나 GPU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 놈이 되겠고요. 이 최근 이제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ES 위기에서 이제 EM 소프트와 함께 KCS와 함께 열리는 이제 코데스라는 학회가 이제 코디장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 설계 학회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NN의 기초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컨볼루션을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컨볼루션 중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실제 0 이상인 시그모이드보다 레일루를 쓰기 때문에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은 0 이상인 녀석만 그대로 살리고 음수인 것은 다 0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음수 부분이 한 50%라고 했다면 바로 이제 50% 이상 액티비전 스파이시티가 생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희소성을 이용해서 뭐 2배까지도 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점점 이 레일루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픽셀 중에서 인풋 피처맵 픽셀이라고 표현했을 때 혹은 원소들이 각각 0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와 점점 증가를 해서 뒤쪽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 심지어 모바일 버전 3는 99%까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소성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0의 위치를 즉 해당하는 위치를 임의의 접근법 그 메모리 액세스가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에 또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신비 형식으로 발묶여서 로드나 스토어를 해야 되는데
그 CMD width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GPU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 쿠다에서 월프라고 하는데 32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32개가 동시에 0일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노는 그 희소성 있는 스레드를 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힘비 구조에서도 아비트레리 포지션을 잘 접근을 하면서 희소성을 가져가게 될까? 뭐 이런 것을 결국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엘리멘트 와이즈 0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무시하고 실제 그 월프 혹은 우리가 말하는 웨이프론트라고 하는 그 심디 레인 그 개수 그룹만큼 혹은 벡터 크기만큼 다 0일 때만 진짜 스팔시티를 1로 카운트하자. 그래서 그 경우에만 스팔시티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 와이즈로 묶다 보면은 당연히 엘리멘트 와이즈 스팔시티가 60% 된다고 하더라도 드랍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30%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으로 확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0%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NPU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GPU나 CPU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조금 별도의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더 거치자. 그래서 자연적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스파시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희소화를 시키자.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인 정확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소성을 얻어서 빠르게 얻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U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웨이트 스파시티는 특히나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GPU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팻DNN 같은 것으로 논문 연구가 되었지만 아직 한계가 있고 액티비전 스파시티에 대해서 이거 수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NPU에 대해서도 일부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니까 CPU에 대해서 한 것이 이제 댄 알리스터 그룹이라고 유명한 곳에서 이제 제온 CPU에 대해서 즉 모바일 플랫폼은 아니고 인텔 제온 CPU에서 어셈블리가 어떤 되게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이용해 가지고 시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GPU에 대해서는 없었고 그것이 저희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딥다이브를 하기 전에 이것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GPU를 사용할 확률도 더 계속 있을 테지만 NPU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같이 웨이트 스파시티와 액티베이션 스파시티, 즉 입력이 뭐 새로운 입력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 피처 맵에 존재하는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를 다르게 활용을 한다 혹은 같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 연구에서 GPU에서 그런 것이 잘 가속되도록 보완한 스파시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즉 어떠한 레이어를 임의로 정확도 하락 없이 이렇게 희소화를 더 시키는 거죠. 강하게 희소화를 시키는 즉 몰아서 희소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은 NPU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U 적용을 해서 내가 이 레이어에서 특히나 오래 걸렸었는데 그 레이어가 희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웨이트가 아닌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좀 입력이 매번 다른데 레이어마다 액티비전 스파시티가 다 중구난방 다를 텐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보여드리는 observation을 보시면 인풋에 따라서 다이내믹 인풋에 따라서도 액티비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즉 레이어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도 하나의 의의고 그렇기 때문에 스파시피케이션을 인퓨즈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좀 땡겨서 의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GPU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말씀을 또 같이 드리자면 이와 같이 이제 CSR이라고 하는 컴프레스 스파이스 로우라고 하는 그 희소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덴스하게 수행하는 경우보다 CSR로 수행하려고 봤더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스파이시티가 너무 낮아서 당연히 이제 느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으로 드린 스파이시피케이션 그래서 부스팅 스파이시티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한쪽을 몰아서 강하게 스파이시피케이션을 할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선택된 것이 훨씬 강하게 스파이시피케이션을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컨버전 자체는 이만큼 2배 이상, 4배까지도 막 빨라진 것을 확인했는데 근데 CSR 자체가 이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어서 그것을 GPU에서 수행하려니 너무 느려지고 또 CPU에서 대신해줘서 복사를 해주려니 같은 온칩에 있는 거를 하더라도 결국 트랜스퍼 오버헤드가 생겨서 이와 같은 CSR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CSR 아닌 방식으로 잘 GPU에서 할 수 있을까? 오픈셀 커널. 그래서 2번은 조금 디테일하더라도 1번 부분이 NPU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셀렉티브하게 스파이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럴 수 있는 어떤 observation이 된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모바일 앱 버전 3에 대해서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위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왜냐면 3 바이 3 컨볼루션은 뭐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이 됐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최적화 기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웨이트 즉 가중치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하고 나면 별로 입력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 바이 원, 즉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은 다른 최적화 적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 와이즈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이 특정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파이서티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입력을 1000개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이미지넷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수행을 했어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로 이런 어떤 정형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좀 재미있는 뭐 observ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룹핑을 해야 될 때, 즉 엘리먼트 와이즈 별로 스파시티가 존재하는 부분을 결국은 모바일 GPU에서 아까 심지 레인의 크기가 예를 들어 4개다 혹은 8개다. 그래서 8개씩 묶어야 된다 혹은 4개씩 묶어야 된다. 여기서 4개씩 묶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벡터 사이즈가 4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텐서가 width, W, 즉 너비 방향, height, 높이 방향, 그 다음에 채널, C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엘리멘트 와이즈로는 지금 스파시티가 이와 같이 주황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뒤로 갈수록 뭐 80%까지 육박하는 그러한 높은 스파이스를 볼 수 있는데 C 채널 축으로 갈 때 30% 수준으로 평균 30%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색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것은 레진의 50라서 아마 조금 더 낮은 평균적으로 이게 뒤에 높여도 평균적으로 20%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비 방향으로 그룹핑을 해보니까 W 디멘션으로 혹은 디렉션으로 그룹핑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어, 그룹핑 했을 때 그룹 스파시티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오픈CL GPU 커널을 만들어 보자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GPU에서 효율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어떻게 확장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핵심 키워드는 특정한 애를 잘 골라서 걔네들을 몰아서 스페시피케이션을 하자. 그래야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또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설계 공간 탐색을 이용할 때 하나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한 휴리스틱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앞서 이제 BP넷에서 살펴본 것처럼 GA를 이용한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의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레일로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음수이면 0으로 모든 것을 액티베이션 하지 않는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어, t 값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0 기준이 아니라 0보다 큰 t 값을 두어서 이거보다 큰 것도 0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임의의 어떤 고정된 t를 서로 다른 레이에 대해서 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인풋 분포가 서로 다를 때 굉장히 액큐러시에 미친 영향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다른 그 CPU에 대해서 비슷한 어프로치를 쓴 곳에서도 이 렐루의 T값을 레이어마다 서로 다 다르게 애독하게 바꾸는 마치 BP넷에서 스트레스홀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 기존 연구에 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임의의 T값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레이어에서의 인풋에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보고선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항상 K%가 되도록 T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만 더 스파시피케이션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매번 소팅을 해가지고 이런 디스트리뷰션 히스토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얻어내야 되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논문을 이제 좀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듯이 생각보다 정적으로 몇 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수행을 해도 동적으로 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 소팅해서 이렇게 얻어진 분포에서 정한 K 값에 해당하는 TK, 그 threshold 값이 동적으로 매번 새롭게 한 것과 큰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적 오배드가 생각보다 적절한 것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즉 이렇게 K라는 어떤 중간 파라미터를 통해서 설계 공간 탐색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K 값을 얼마로 정해줄까? 이제 하나는 좀 빠르게 설계 공간 탐색이 가능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했는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와 같이 5개의 CNN 레이어가 존재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포룹을 돌 때 일단 몇 개, n은 내가 스페시피케이션을 추가적으로 할 레이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개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정확도 하락이 굉장히 클 텐데 하지만 우리는 정확도 하락이 이와 같이 베이스 에큐러시 원래 CNN에서 1% 미만으로 가지도록 강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강한 K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2개에 대해서만 해보고, 3개에 대해서만 해보고, 이와 같이 개수 n을 늘려갈 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그 n개의 선택된 레이어에 대해서 똑같은 스파이시피케이션 강도, 즉 K 강도로 희소화를 했을 때 정확도가 유지되는 것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하락이 좀 있어도 한 에포 정도 굉장히 짧은 파인 튜닝을 하더라도 금세 액큐러시가 리커버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5개였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를 잡습니다. 그게 일종의 휴리스틱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느린 녀석을 가장 스페시피케이션을 몰아서 해주면 얘가 차지했던 그 레이턴시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처음에 이 정도 한개 잡고 99% 거의 뭐 99% 날리고선 수행 시간을 얻어보니까 9.6ms였는데 또 가장 느리게 걸리는 2개 소팅된 것 중에서 n이 이제 2일 때 선택해가지고 얘를 똑같은 K 95% 99%로 하면은 액큐러시 만족 못해서 이제 점점 액큐러시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액큐러시를 점점 0.01 즉 1% 단위씩 떨어뜨려서 봤더니 95%가 되니까 얘는 그래도 한 이 정도로 덜 강하게 99보다는 덜 강하게 둘 다 똑같이 희소화시켰더니 전체 정확도 하락이 1% 미만이 되는 조건을 만족했다. 그 단계에서 수행 시간을 보니까 6.8ms였다. 3개 돼서 했더니 이제 3개니까 희소화를 좀 더 강하게 못하겠죠. 그래서 87까지 떨어지고 이와 같이 점점 늘렸을 때 75까지 n이 커질수록 희소화하는 정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도 하락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공간만 탐색한 게 내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K 값을 다르게 했을 때 그래도 정확도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GA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네트워크를 스페시피케이션 할 거다라면 얼마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거라면은 원래 내추럴 스파이스를 그대로 가지고선 탐색을 하는데 이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는 예측기를 만들었고요. 또 정확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NLP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스페시피케이션 돼 있을 때는 정확도가 얼마게 하고선 알아맞추는 것을 굉장히 많은 GPU 아워 통해서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스 포 올이라는 약간 그런 나스기법에서도 NLP 기반으로 주어진 CNN의 그 정확도를 예측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잘 안 돼서 이 논문 낼 시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트레인 단계에서의 그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단계에서 실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인퍼런스는 아니지만 트레인 단계에서 이와 같은 설정을 가지고선 돌렸을 때 트레인 액큐러시가 한 요 정도 나온다. 값을 액큐러시 정확도로 사용을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선의 여지가 정확도 예측기에서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 예측이 되면 굉장히 넓은 탐색 공간을
GA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각각 서로 다른 위치의 레이어들을 서로 다른 키 값으로 정확도 하락 없이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럼 더 빨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리디 알고리즘을 얻어진 그러한 네트워크보다 그런 것이 목적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GPU 커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오픈시의 커널에서 커널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알려져 있는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 6중 룹에 대해서 좀 도식화를 해봤을 때 이제 하부 텐서 룹을 이와 같이 놓을 때 우리가 원래 텐서, 오리지널 텐서를 압축을 밸류라는 CSR로 압축된 그 밸류가 모든 넌제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압축한 오버헤드가 들지라도 일단은 컨볼루션이 굉장히 희소화된 연속적인 메모리 작은 그 dense 커널에 대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컨버레이션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고 이것을 GPU로 구현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CPU가 대신해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온칩이라고 하더라도 맵 업무 오버헤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한 게 그냥 압축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압축하지 않고 원래 덴스 폼 그대로 쓰면서 하지만 이제 스파이스한 원소들 위치만 잘 가져와서 그래도 메모리 액세스할 때 많은 것을 레이턴시를 까먹을 것 같지만 요새 GPU가 캐시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낫다. 그것을 보여준 거가 되겠고요. 몇 가지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설계했을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사용을 더 많이 하게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더 병렬화하는 쪽으로 많이 할지 그래서 레이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레이어에 맞춰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오픈CL 커널을 추론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로컬리티 위주로 할 것이냐, 패러렐리즘 위주로 할 것이냐 등등 혹은 레지스터 사용량이 GPU에서 굉장히 성능 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모바일 GPU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오토 튜닝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 일종의 그 아까 더블 디멘션으로 그룹핑했을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활용해서 좀 CSR이 아닌 GPU 커널을 구현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노벨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간략히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NPU를 그래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앞에 첫 번째 꼭지인 스파시피케이션 쪽을 다시 설명드렸고 GPU에서의 스파이스한 커널을 CSR이 아닌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일단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차량 기준으로 스냅드래곤이 최근에 굉장히 그 강한 NPU를 포함을 해가지고 아드리노 시리즈를 넣어가지고선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리노 650에서 저희는 했고 말리는 G76이라는 것에서 이와 같이 잘 알려진 세 가지 CNN을 수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텐서플로 라이트에다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했고 모든 실험 결과는 3바 이상 컴퓨전 제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한 장을 추론할 때 GPU가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그래서 무조건 페어하게 한 장을 추론하는 그 입력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버퍼링을 통해서 뭐 두세 장이라도 배칭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능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싱글 이미지 인퍼런스 기준으로 모든 실험을 얻었을 때 지금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이제 굉장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ARM 컴퓨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ACL도 사용해보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도 사용해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말리 GPU뿐만 아니라 ARM 것뿐만 아니라 아디노 GPU 혹은 다른 GPU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좀 더 많이 더 모바일 쪽에서는 쓰일 것 같은데 인베디드에서는 그것이 최적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댄스가 텐서플로우 라이트보다 많이 느려서 저희 댄스도 최적화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짙은 선이 댄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밝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파이스를 이용한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증가를 하지만 이제 빨간색 기준에 비해서 느린 경우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말리 쪽에 대해서는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굉장히 최적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거에 비해서 댄스 버전에 비해서는 45%,
그다음 텐sor플로우 라이트가 빠른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희 게 또 상당히 많이 빠른 경우가 이와 같이 레지넷 50는 스파이시티를 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모바일 앱 버전 3 같은 것보다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다. 에큐시 러스는 저희가 모든 탐색을 1% 미만, 즉 정확도를 희생을 많이 시키면서 빨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다 만족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스피드업을 얻었다.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 뒷부분에서 스파이시 높은 것은 거의 4배 가까이 혹은 3.5배 이상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나머지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스파이시티를 이 정도 희생하면서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가 되겠는데요. 질문 사항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결국 저희 핵심 메시지는 셀렉티브하게 누구한테 몰아가지고 한두 레이어한테 몰아서 혹은 뭐 그게 서너 개가 됐든 레이어마다 그러니까 CNN마다 다를 텐데 CNN 종류에 맞춰서 특정하게 불필요하게 좀 많이 어, 그 그러니까 스파이시티를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레이어한테 스페시피케이션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것은 MPU도 똑같기 때문에 MPU에서도 그 수행할 CNN을 그와 같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셀렉티브하게 하고선 수행을 하면 MPU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CSR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적다는 것을 CSR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두 가지 다시 한번 랩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기법이 최근에 2020년 CPU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GPU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제 NPU에 대해서도 저희께 좀 더 체계적으로 이미 다 트레인된 것에서 약간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재학습 없이 파인 튜닝을 한 에포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오버헤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댄 알리스터 그룹이 CPU에 대해서 한 것보다 훨씬 스페시피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설계 공간 탐색을 체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늦었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인 페이스트 하면서 빠르면서도 정확한 CNN 인퍼런스를 하려면 결국은 뭔가 주어진 플랫폼에서 그다음에 주어진 CNN에서 습득할 수 있는 여지를 체계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어떤 요새 말하는 나스 유로 아키텍처 서치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GA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는 컨디셔널 CNN에서의 설계 공간 탐색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스파이시피케이션을 할 때 설계 공간 탐색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